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심리를 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봐보면은 미친 집값 잡는 법, 각국마다 뭐 다른 건데, 미국은 더 지어라, 대만은 투기도 안 사고, 싱가포르는 그냥 둬버리고, 자, 최근 1년간 국가별 집값 상승률을 봤더니 1위가 터키입니다. 32%, 2위가 뉴질랜드고요. 22%, 3위가 룩셈부르크 16.6%, 4위가 슬로바키아 15.5%, 5위가 미국 13.2%, 6위가 스웨덴 13%, 7위가 오스트리아 10.3%, 8위가 네덜란드 11.3%, 9위가 러시아 11.1%, 12위가 노르웨이 10.9%, 그쪽에서 29위가 한국 5.8%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뭐 한국은 뭐 거의 뭐 조금밖에 안 올랐네.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부동시장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프 프랭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터키 집값은 1년 전보다 무려 32% 올랐고요. 뉴질랜드가 22%, 미국이 13.2% 오른 등 두 자릿수 상승한 나라마다 13국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집값이 오른 원인은 다들 비슷합니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가계 저축이 늘면서 유동성이 넘쳐난 데라 코로나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는데 올 들어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있고요.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민심이 약화되자 나라마다 집값 잡기에 애쓰는 모습도 가지가지인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은 공급 중심 정책으로 역사적 전환 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임대료 주택 담보대출이 연체하는 사람이 속출하자 미국은 긴급 임대료 보조금으로 약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주택 소유자의 보조금으로 100억 달러, 약 11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상승하는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고서 서민용 주택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아메리칸 잡 플랜에는 저소득층용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550억 달러, 약 63조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용 임대사업이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400억 달러, 약 46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있고요. 주차장 면적 규제처럼 신규 주택 건설이나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 지방정부에는 총 5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의 장려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 연방정부는 주택시장 문제를 중앙은행이나 지방정부 손에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전통에서 벗어나 화끈하게 공급정책으로 중소저소득층용 주택 50만 채를 포함해 200만 채 이상을 건설 또는 보존할 계획입니다. 월리 아데바요르 재무부 부장관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직구하기 어려워지면 교육, 보건, 고용, 자산 불평등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며 공급 부족에 초점을 맞춰 미국 주택정책의 역사를 바꾸기로 했다고 정했고요. 뉴질랜드는 공공주택 실패 인프라 투자로 선회했습니다. 2011년 이후 10년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2018년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고요. 총선에서 승리한 6기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키위빌드 프로젝트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 자금을 주택개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2018년부터 10년간 총 10만 원을 공급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 내 혼선과 까다로운 입주 조건에 약 2019년 7월까지 짓겠다던 1000호, 실제로는 300호 건설이 됐고 그나마 지은 집도 제대로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완공된 집도 602채에 불과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뉴질랜드 정부는 10만호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예산은 무주택자 지원에 쓰는 쪽으로 선회했고요. 이와 함께 민간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하고 기초 인프라에 38억 뉴질랜드 약 3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매건 우주 주택장과는 충분한 집이 건설되는데 명백한 시장의 실패가 있었으며 특히 도로와 수도 같은 인프라 투자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반성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뉴질랜드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뉴질랜드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6월 주택 매매 중위 가격은 82만 뉴질랜드 달러, 약 6억 5,873만 원, 전년 대비 29% 급등했고요. 전 베이든 부동산 협회장은 시장의 안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걸 숫자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투기단속 싱가포르를 일단 지켜본다. 임금 수준에 비해 집값이 높은 추계에서도 대만도 최근 들어 집값이 다시 뛰고 있고 1분기 대만 주요 도시 19곳 집값이 5.7% 상승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인구가 감소 중이고 주택 10채 중 한 채가 비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만의 집값 상승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는 최근 투기 억제 정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미양공 아파트를 매매를 제한하고 다주택자 고가주택 법인의 주택대출을 조이고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탈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공공주택 6만 6천 채를 신축하는 등 공급 대책도 포함됩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권이 싱가포르 좀 더 신중한 입장이고요. 싱가포르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한 데에 올해 1분기에 5.0% 올랐고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관측에는 나왔지만 싱가포르 협회 통화청은 이달 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지 않으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대책 내는 나라 없어. 한국 같은 대책 내는 나라는 없다. 한국 정부가 2017년 이후 잇따라 국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한국은 매우 엄격한 부동산 대책들을 효과를 낸다며 집값이 오른다면 국가들도 뒤따를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전망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도시들이 대출 규제 강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인상, 임대료 규제 등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한국처럼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동시에 인상하거나 분양가를 동시에 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공급을 늘리기에 오히려 있던 규제까지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처럼 주택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과격한 대책을 만드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중에 한 나라도 없다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말하고 있네요. 이상 미친 집값 잡는 법 전 세계 국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